안녕하세요. 닥터 샤론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탈모 전문병원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모발이식 수술, 두피주사 시술, 약 처방, 영양제 처방, 샴푸 처방 등의 진료를 했었고 그것을 경험 삼아 여러분들께 탈모에 대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탈모의 원인, 탈모의 진행, 탈모의 치료. 원인과 진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주로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탈모는 진행 정도가 아주 약한 단계부터 양옆과 뒷머리를 제외한 머리 전체가 빠진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원래 매일매일 빠지고 새로 나고를 반복합니다. 정상적으로 50개에서 100개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빠지는 양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상 빠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활동하고 다시 집에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졌는지를 일일이 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탈모를 판단을 할 땐 이런 방법 말고 거의 대부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머리카락이 상대적으로 요즘에 많이 빠지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들거나 정수리나 윗머리가 좀 휑해 보인다고 헤어샵 사장님이 말을 해준다거나 예전보다 머리가 조금 가늘어진 느낌을 받는다거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M자 부분, 이마의 M자 부분이 점점 위로 넓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대부분은 이런 주관적인 느낌으로 탈모를 판단합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탈모가 도대체 왜 생기냐 이것부터 시작해야죠. 일단 이 탈모의 원인을 남성형과 여성형 이렇게 심플하게만 구분을 해보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형 탈모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유전적인 원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출산, 음식, 스트레스 여러 요인들이 많아요. 탈모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알아볼게요. 우선 남성형 탈모는 앞머리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요 M자 탈모부터 시작을 해서 더 진행을 하면 윗머리, 더 진행을 해서 정수리까지 점점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여성형 탈모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앞머리 라인은 유지된 채 위에 머리가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빠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즉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탈모되는 그 진행과 양상이 전혀 달라요. 이런 식으로 탈모가 진행을 하는데 아무런 처치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탈모가 심각한 단계까지 와서 손 자체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탈모가 왔다면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떠한 치료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탈모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탈모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진행된 탈모를 민간요법이나 생활습관만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에만 의존하고 병원을 안 가시다가 탈모가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저는 워낙에 많이 봤거든요. 민간요법이나 생활습관은 탈모가 아직 거의 진행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진행이 됐더라도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느끼시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치료 방법으로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 모발의 영양제, 주사시술, 모발이식 수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주사시술이나 모발이식 수술을 제외하면 보통 치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바르는 약과 영양제, 남성분들은 바르는 약과 먹는 약과 영양제 이런 식으로 초기 치료를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바르는 약과 먹는 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대부분 처방하는 약이 미녹시딜, 엘크라넬, 프로페시아 이렇게 3가지입니다. 미녹시딜, 이거는 남녀 공통이고요. 엘크라넬은 주로 여자에게 처방합니다. 프로페시아는 남자에게만 거의 처방합니다. 일단 미녹시딜을 보면 남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 3%, 5%, 7%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는 5%, 여자는 3%짜리를 쓰는데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 또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바르시면 됩니다. 미녹시딜이 남녀에 따라서 처방되는 농도가 다른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엘크라넬은 여자에게 주로 처방이 되는데 남녀 모두에게 바를 수 있는 약이기는 합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프로페시아 대신 여자에게 처방되는 바르는 약입니다. 미녹시딜은 이걸 바른 다음에 머리가 조금 떡져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바르는 게 낫고, 엘크라넬은 떡지는 정도가 아니어서 아침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바르는 탈모약은 머리카락의 굵기를 조금 굵게 하고 탈모를 조금 늦출 수 있어요. 바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 젤, 스프레이 이런 형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포이드 형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덕지덕지 바르면 효과가 떨어져요. 미녹시딜을 소량씩 묻혀서 탈모 부위 두피에 발라야 됩니다. 주의할 점 한 가지 더는 흐르지 않게 발라주셔야 돼요. 탈모 부위에 두피에 발랐는데 이게 다른 부위로 흐르게 되면 그 흐른 부위에 털이 날 수 있겠죠. 두피에 바르고 소량씩 묻혀서 흐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프로페시아는 남자 환자에게 처방이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먹거나 만져서도 안 돼요. 가임기 여성과 같이 살고 계신 남자분들은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녹시딜이랑 엘크라넬 그리고 프로페시아는 전체적인 탈모에서 발모 효과를 보고 탈모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거지, 이미 탈모가 영구적으로 진행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 M자 부위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영구적으로 탈모되어 버린 부분은 이런 방법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을 써야겠죠? 그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거나 몸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여성분들은 프로페시아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의 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꾸준히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탈모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외모 관리를 하고 싶을 때까지 사용하라고,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복용한다고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시술이나 큰 수술 없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 탈모의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 같은 약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꾸준히 복용하시고 바르시면 보통은 4, 5개월 정도 되면 효과를 조금씩 보시게 됩니다. 효과를 봤을 때 바로 끊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가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은 미녹시딜을 두피에만 발라서 그 해당되는 두피에만 발모가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약이 신체 여러 부위로 퍼지다 보니까 이마나 눈썹, 구렛나루, 심지어 팔다리 같은 데도 발모가 되기도 해요. 즉 원치 않은 부분에 털이 더 진하게 나기도 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멘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주로 3%짜리 미녹시딜이 처방이 되는데, 이런 부작용보다 본인의 치료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 7%짜리 미녹시딜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걸 부작용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녹시딜이나 프로페시아 같은 약을 복용을 하다가 탈모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의 속도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모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질환이에요.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탈모약으로 잠깐 속도를 늦춘 거지, 이 복용하는 걸 끊으면 다시 예전에 탈모되는 속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을 끊기 전보다 더 빨리 탈모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점은 조금 비싸요. 미녹시딜이나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쓰이는 비용이 몇만 원 정도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탈모 치료의 특성상 최소한 처음에 1년 이상은 꾸준히 복용하고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용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미녹시딜은 해외 직구를 하시고
프로페시아는 복제약을 처방해서 드시면 됩니다. 미녹시딜은 퍼클랜드 미녹시딜을 해외 직구하시면 국내에서 미녹시딜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분들의 후기가 듣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복용하는 이 프로페시아는 한 달 평균 6만원 정도 되는데 복제약은 그 절반 정도 가격이니까 복제약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단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본인이 국내 프로페시아나 국내 미녹시딜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외 직구보다는 국내 미녹시딜을, 복제약보다는 프로페시아 약을 복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양제와 보조제의 개념으로 판토가를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영양제입니다. 이것의 단독 사용으로 탈모의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다른 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판토가 이외에도 판시딜, 케라민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주사시술이 있어요. 주사시술은 주로 모발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거나 전체적으로 빠지는 경우에 맞는 시술인데요. PRP나 성장인자를 모발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탈모 치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모발이식 수술은 탈모 환자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부위가 남성분 같은 경우에 M자 탈모, 점점 넓어지고 있는 M자 탈모를 보완을 하거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탈모는 아니지만 이마가 너무 넓어서 헤어라인을 조금 낮추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시술을 해요. 물론 모발 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밀도 보강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오늘 영상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주사시술이나 모발이식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약 위주로 설명하는 홈케어 영상이라서 시술이나 모발이식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치료 방법을 요약하자면 여성분들은 미녹시딜, 엘크라넬, 판토가, 남성분들은 미녹시딜, 프로페시아, 판토가. 미녹시딜은 발랐을 때 머리가 떡지는 느낌이 드니까 집에 와서 머리 감고 두피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바르시고 엘크라넬은 아침에 바르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미녹시딜은 해외 직구를 하시고 프로페시아는 복제약 처방을 요구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은 복용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딱히 불편한 게 없으시다면 계속 복용하고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거나 주사 시술을 하는 것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로도 안 되거나 아니면 M자 탈모 혹은 영구적으로 탈모가 진행되어 버린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는 보통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탈모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탈모에 정말 많은 돈을 쓰잖아요. 각종 약, 탈모 샴푸, 영양제, 주사시술, 모발이식 수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가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쓰는 경우까지 적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도 탈모 치료에는 돈을 잘 아끼질 않아요. 왜? 그만큼 간절하거든요. 예전에 병원에 내원한 사람 중에서 모자를 쓰고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진짜 아이돌급으로 잘생긴 거예요. 25살짜리 남자. 근데 모자를 벗으니까 M자 탈모가 심하더라고요. 모자를 썼을 때랑 벗었을 때 외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약 처방을 해드리고 생활습관의 개선도 해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발이식 수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다시 자신감을 찾았어요. 사람 개개인마다 본인이 처한 그 탈모의 정도와 그리고 주변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병원에 가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에 가시는 것과 별도로 탈모의 평소 관리법이나 탈모에 좋은 샴푸법 그리고 탈모에 좋은 음식도 따로 영상으로 다음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